네, 안녕하세요. 예, 김태수 외교 정치시사 TV의 김태수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번 방송을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또 한두 시간 전에 새로운 또 소식이, 김정인 사망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와서, 탈북자 출신인 그 지성호 그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자신은 김정은이 사망했다고 99% 믿는다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한 2시간 전에 뭐 여러분이 이제 다 보셨겠지만은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 건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라디오 방송, 신문을 그 사진 없이 하다가 조금의 사진까지 보도해서, 근데 여러 일부 층에서는 그 사진이 정말 진짜 원본 사진이냐 가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오늘 금요일 저녁, 5월 1일 금요일 저기 LA 시간으로, 지금 현재로서 이제 그 보도된 거에 의해서 김정은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고 아무런 별 탈 없이 신체적으로 옛날과 그런 상태인 것으로 지금 결론 지어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또 어떤 새로운 그 뉴스가 가짜였다거나 뭐 그 사진이 다 합성물인다, 그 조작한 것이다 그랬을 때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상황이 완전히 돌변돼서 지금 건재된 것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교와 저 한반도 관계를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 김정은 사망설 2, 3주간 놔두었던 그 사망설이 어, 한반도를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에게는 물론 중요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단 하나의 어떤 그런 일종의 흥미로운 그런 기사였을지 모르지만, 한반도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만약 사망하였다면 그 후에 북한에서 일어날 어, 그 사망이 불러올 후속풍, 그런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방향이 어느 곳으로 향해 갈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 관찰자들은 그 사망설이 지금 사망이 죽은 것으로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솔직히 말해서 김이 좀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사망하실 경우 권력 승계라든지 북한 내 그런 게 더욱 이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저희들 같은 이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김정은 사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권력 승계 과정, 그것은 제가 첫 보도에서 좀 언급하였습니다만, 그러니까 더욱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김여정과 김평일 간의 어떠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각각 추종하는 북한 내 본부 여러 세력들, 그 세력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추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권력 승계에 따른 그 정권 투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다시 어떠한 반향을 불러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그런 권력 승계에 따른 그 투쟁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냥 전쟁으로도 치달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의 방향,
핵무기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과연 미국과 중국이 이 한반도 북한을 놓고 전쟁을 치달았을 경우 그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그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일본과 러시아를 들면은 러시아는 육자회담에도 많이 참석해 왔지만 그동안 이 러시아는 그렇게 지금 그 한반도 만주는 그래도 이 러시아가 흥미를 갖고 있겠지만 한반도는 그렇게 크나큰 그 흥미를 보여오지 않았습니다. 그 육자회담 그 전체를 살펴봤을 때 단지 러시아에서는 형식적으로 이 대표단을 이렇게 파견했을 뿐 그 회담을 통해서 이게 큰 이런 이해관계 바탕을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그냥 참석하는 수준에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도 일본도 즉각적으로 그 대마도 해협을 건너서 즉각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굉장한 그 육자회담에서 많이 참석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서는 거의 미국이 그 리더십에 그 따라 추정하는 그러한 그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가 이제 앞으로 있을지 모를 그 김정은의 사망을 어떻게 그 서로 간에 이해를 잘 대립하여 잘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한국의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여러 일반인들 믿다시피 과거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와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완전히 달라서 거의 친북향 성향으로 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렸게 또 그 반박할 그런 의견이 없겠죠.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민족이라는 단어에 그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족을 위한 그러한 그 북한에 도움을 주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커다란 그 이견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의 그런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그동안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미국과의 소위 말하는 그 대립을 이렇게 불러왔죠. 그래서 한국의 특히 이 보수파에서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미국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어쩐지 모른다 이런 계속 의심스러운 그러한 그 의구성을 갖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의 지금 일반적인 그러한 그 상태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떠하냐면 미국은 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당으로서 공화당 보수당으로서 어떻게 해서 물론 당연히 그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에서 누려왔던 또한 한반도 전역에서 해왔던 그러한 그 위치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그 세계 전역에서 미국의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한국도 그 미국 자신들의 그 세력관에 있는 놓여진 통일 후더라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계속 자기 미국의 영향권에 놓여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간단하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한국 현재 정부에서는 그 약간의 그 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봤을 때도 그 한국 자신들만의 길을 가겠다. 우리들끼리 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한 그 기본 구도라고 보겠습니다. 한국. 그 중국의 경우는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 내 한국 내 세력도
중국에 어느 정도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을 놓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뭐 물론 당연히 중국도 북한은 현재 거의 자신들이 완전히 컨트롤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정은도 매번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든지 하노이 회담을 하든지 2년 전부터 그 회담하기 전에 꼭 그 중국의 시진핑한테 거의 달려가듯이 해가지고 그 사전에 그 아주 깊숙한 그러한 논의를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 내 자신들의 그 세력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향후 북한이 김정은의 가능성 있는 사망 후 또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몇십 년 보더라도 그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두고도 어떻게 한 이 3개국 한국, 미국, 중국이 어떻게 북한의 이런 김정은 유고 사태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이제 오늘 문제를 다루고 싶은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차의 그 6.25 한국 전쟁,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아주 악몽적이겠지만 핵무기가 포함된 그러한 전쟁도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 현 정권 공산 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한 그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럼 김정은이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지만 과연 죽게 되고 권력 다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록강을 두고 바로 그 국경에 대비했기 때문에 신문에 많이 보도됐다시피 대거 피난민이 압록강 그 다리를 건너든지 해협을 거치든지 배를 타고 건너든지 그 중국 만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중국은 그 만주 국경지대에 뭐 이런 피난민촌을 많이 이미 세워놨거나 아니면 또 빨리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빨리 거기에 피난민촌을 세울 그런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 내 그 권력 승계를 통한 과정을 통한 권력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또 권력 공백이 생겼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중국이 지금 만주에 많이 중국군이 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은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미국이 현재 한국 내에 주한미군이 26,000명 정도, 3계산인가 2계산 이 정도 이미 주둔해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주한미군도 판문점을 건너서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그렇게 해서 태평양 함대라든지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진입할 경우도 물론 미국도 또 거기에 대응해서 군사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따라 지금 현재 미국과의 방위제약 체제로 미군의 합동 연결이 돼서 같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김정은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는 세세히 이렇게 논의가 너무 우리가 앞질러서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고 사태가 났을 경우 처음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내부의 그런 권력 승계를
위한 그런 투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 나갈 것인가. 김여정이 과연 최후의 그 승자가 돼서 김정을 승계할 것이냐, 아니면 김평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뭐 최혜령이라든지 여러 지금 그 소위 백두 혈통이 아닌 여러 북한 내 제2인자, 3인자, 군부 실력자 이러한 사람들도 또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과정을 잘 우리가 뭐 지금은 일어나왔지만 그런 북한 내 권력 그런 투쟁을 살펴보고 난 후에 그 전개를 우리가 관찰한 후에 그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았을 때 그때 아마 그 미국과 그 중국이 개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때 그런 충분히 미국과 중국의 개입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이러한 사고 그 단계가 지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인지해 둬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그 자기네 소위 그 자위대를 뭐 파견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일 방위 조약에 묶여서 자신들만의 어떠한 그 결정을 내려서 외국에 파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대마도 대한해협 바로 그냥 너무 그리 멀지도 않은 해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피난민들이 항상 일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났을 때 옛날에 그 월남처럼 북한 주민들 포트피플이 돼가지고 그 동해를 건너오든지 해서 이렇게 일본에 마구잡이로 막 건너오지 않을까. 그것 항상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런 정도로 충분히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역시 미일 방위 조약에 묶여 있어서 자신들만 어떠한 커다란 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사망 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시나리오 생각해 두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만 우선 우리가 관찰해 두어야 할 것은 그 북한의 권력의 세력 다툼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거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또 중국은 거의 한국과 미국의 그 대립을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가 동원된 그런 전쟁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물론 가면 안 되겠죠. 그 사전에 예방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북한의 권력 승계를 잘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우리 한국도 고유의 의견을 내놔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놓고 제2의 유혈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를 놓고 무력 유혈 그런 커다란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또 고유의 그 작전을 세워서 우리 한국이 원하는 것은 통일을 원하는 것이니까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잘 의견을 내놓아서 우리가 충분히 한국만의 고유한 국익을 추구하고 그것은 통일이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잘 중간자의 역할자로서 충분히 우리가 북한의 그런 김정은 사망 그런 사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통일도 우리의 힘을 이룰 수 있고 한반도 전체에 우리 한국의 주도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개입 없이 충분히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미국 그 방위 지역에 있고 또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비상사태를 기회로 삼아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김정은이 아주 살아있다는 그런 거의 좀 김새는 이런 좀 실망스러운 그런 그 뉴스가 지금 오늘 보도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이런 통일 계획도 잘 현명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그러한 비상사태를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